의 절차, 예의라고 하는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잘 다스려진 집안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 의 절차, 예의라고 하는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잘 다스려진 집안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 장례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코골하면서 슬피고 울고 그렇게 참 슬픈 기색이 안 띄어야 되는데 원래 장례가 잘 다스려진 것보다도 예의 전체 문체가 원래 근본은 슬픔이다. 그런 얘기죠. 그 전주를 잘 다스렸다 하니 상례에 있은 즉석은 상례는 장사지요. 장사를 지내는 예에 있은 즉석은 젊은 숲쓰기 절차와 문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드러난 겁니다. 예. 상자와 스승의 절차, 또 집안의 절차, 가문의 절차, 나라의 절차,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 우리 불교에서는 좀 생소한 말이지만 예의가 밖으로 드러나 가지고서 절차가 문체로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서 습득이 그 익힘이 익숙하게 됐지만서도 그러나 무애통 참달지 실자야라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참달 마음이 아파가지고 둥둥 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슬퍼하고 몸부림 애통 참달의 실다움이 없음이요. 애통 참달을 해야 되는 그 실다움이 예의 근본인데 그것은 없고 그저 장례만 멋지게 잘 치러지는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또 척이라고 하는 것은 척은 슬픈 걸 의미하는 건데 이러이 슬퍼하는 것에만 대해서 일일 한즉 척한즉 예에만 한결해서 젊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예의와 슬퍼하는 기색이 바란스가 좋아야 되겠지만 그게 근본은 예보다도 슬퍼함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꾸미는 예의만 꼭딱실히 감추지 너무 슬퍼하는 기색이 자식된 도리로서 찾아볼 수가 적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임방이 묻는 것이요. 예라고 하는 것은 귀득중이니 중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예 자체가 너무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에만 의존되는 것보다도 척과 예가 둘이 중간에 중도가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사이한즉 사치하고 잘 다스려진 즉석은 과의 문이요. 너무 문에 지나쳐 가지고서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검척즉 너무 검소해가지고 손님 오는데 차도 한 잔 대접 안 하고 발 뻗고 앉아서 울음만 냈다 울어제키고 통곡만 해 싸면은 불급이 또 예에 못 미친다 이 말이야. 불급이 예에 못 미쳐가지고서 질박함이니 질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바탕이. 그러니까 너무 바탕만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바탕을 떠나서 문체만 드러나게 해서도 안 되고 문과 바탕이 비슷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요즘 학인들도요,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면 내가 보면 다 알아. 나는 주옥을 읽어가지고 저 사람 좀 바탕은 괜찮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저 사람 너무 또 바탕이 그렇지 못한데 후천적인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싹수가 있어 보여. 그런 것들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야. 싹수 없는 것보다 싹수 있는 게 낫지. 불급이 질이라 미치지 못해가지고 질박해. 질박하다는 건 야하지. 서울 사람들은 얼굴만 번지르르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문이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멋을 안 내고 그래도 이제
순박하니까 질이지. 그렇지만 너무 서울 사람 위주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도 너무 그냥 멋스러운 예의도 모르는 멋스러운 촌사람이 돼서도 안 되지. 에? 바란석 어지간히 맞아야 된다. 부모 장례 지낼 적에도 너무 슬퍼하는 쪽,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저 호화스럽게 하는 그런 쪽, 그런 것은 너무 한 군데 치우치기 때문에 중도를 넣는 것이 귀하다. 둘은 다 예에 합일되지 못함이라. 그러나 무릇 물의 이치가 반드시 먼저 유칠이 바탕에 있고 난 뒤에 문체를 둔 즉석은 문체보다는 바탕이 이에 예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죠. 논어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고 난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봐서 그를 가리켜라. 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부모에게 행실이 착하지 못한 자제분들을 글만 가리켜 놓으면은 글에 팔려가지고서 본래 바탕을 망가고 살기 때문에 먼저 행실을 고치고 난 다음에 글을 가리켜라. 행실과 글이 그래야만이 그 글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런 얘기죠. 저번 시간에 예라고 하는 것은 예가 존재해야지 그 사람 때 인이 먼저 해야지. 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예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 그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문과 질 할 적에 아무래도 문보다도 질이 앞이 돼야 되니까 질이 근본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범시왈 대저 제사에 차라리 제사에 공격이 부족한 것보다는 공경이 부족한 것보다는 제여기 경부적이 유예야론 제사 지낼 적에 공경이 부족하고 예의가 남음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의가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공경스러운 것이 여유가 있는 거와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적에 밖으로 나타나는 예의가 넘쳐 흐르는 것보다는 공경경자가 더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죠. 장사를 지낼 때에 그 슬픔이 부족하고 예의가 남음이 있는 것보다는 불약 차라리 예의가 부족한 듯하지만 슬퍼하는 기색이 남음이 있는 거와는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장사 지낼 적에 예의 문체가 번들이 하는 것보다도 그건 조금 부족하지만 슬픈 기색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이 도리어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런 문장을 잘 익혀두면은 치문을 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뭐뭇 하는 것이 차라리 뭐뭇 하는 것보다 못하다. 여기 문자가. 평소에 이제 공부 안 하다가 무슨 중강인이 맡아가지고 글 좀 가르쳐 보려니 생판 그저 까만 건 글자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이것 색이니 이것 맥히고 저것 색이니 저것 맥히고 밤새도록 찾아보니 되지는 않고 애들 강의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 하다 보면 이제 머리 열불이 나가지고 푹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그런 놈이 하나 있어 이 가운데. 여기란 문자 알겠지요? 제사에 그 공경이 부족하고 예의가 철철 흐름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의가 부족한 듯하되 공경스러움이 남음이 있는 것이 좋고 그런 뜻이야. 장사를 지낼 적에 그 슬퍼함이 부족하고 예의가 넘침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의가 부족한 듯하지만서도 슬픔이 남음이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새기면 돼. 애 실지어 사하고 상 실지어이라.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도가 돼야 된다. 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게 꾸며가지고 예의를 꼭딱실이 치리려 보다가니까 고마 실수가 벌어지고, 옛날 박 대통령 부인은 육녀사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그 통례가 되어 있었는데, 한글학자 한갑수 씨가 청와대 가가지고 더 아첨을 떨어서 경모님인가 뭐 그래가지고 경모님하고 뭐 이제 경모님이라 그랬다든가, 공경경자 어미모자 경모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주위에 이제 아침 사설에 나올 너무 아첨했다고. 너무 아첨했다고. 차라리 평범하게 육녀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은데, 특별히 경모님. 옛날 되면 그게 허물이 되는 말이 아닌데, 경모님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구를 끼니까 모시고 다니는 실무질들이 또 아첨하기를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제 고기 이제 아첨하는 것들이 그런. 얘는 사치의 질서가 잊어버리고, 또 제사 지내는 상자는 그 너무 잘 다스려지는 데에 잃어버리는 것이니, 다 이것들은 불능 반본이 숙이 말고야라 능히 근본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연고다 그런 얘기 있죠. 예라고 하는 것은 검소하는 것이 근본인데, 너무 사치를 해버리면은 예의 본래 근본 뜻을 잃어져 버리고, 부모의 장례 지내는 것은 자식들이 슬퍼하는 것이 근본인데, 너무 장례를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슬퍼하는 기색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장례 지내도 장례 지내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사의 비론 불야 금이 불비지 유야요. 다시 또 예가 사치스럽게 잘 다스려져 가지고서 구비된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만 갖지 못하고. 그렇죠? 내 말 알아듣겠어요? 얘가 사치스럽게 잘 되어서 구비한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 가지고서 갖춰지지 않는 것이 나은 것만 갖지 못하고, 장례를 지내는데 장사회가 잘 다스려져 가지고서 문체, 그러니까 잘 꾸며져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해 가지고서 문체가 적는 것이 나은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장례를 지낼 적에는 근본이 척이죠. 슬플 척자. 다음에 예의는 다 꾸미는 것들이니까. 검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의 바탕이고, 내 마음으로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부모를 향하는 정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슬퍼하는 기색이 없고 너무 장례가 잘 다스려진 데 의미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정성이 결여되는 것이니까 두 개가 다 중을 취하는 것이 낫지만서도 우선 근본이 척이 근본이 되는 것이다. 졸려? 식곤증이 걸려? 또 시 한 마리 해줄까? 응? 뭐돼 이거 하고 해야지. 척자는 슬퍼하는 것은 마음의 정성인 거로
애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양시왈 예는 모든 음식으로부터서 비롯된 건 된연고로 옛날 상고 때 뭐 그릇도 없고 뭐 그런 옛날 상고 때 또 옛날 상고 때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저 맹자 같은 데 나오면은 저쪽 저 개울에 그만 집어내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개울에다 집어내 버리는데 나무로 가다 이래 보니까 뭐또장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파리들이 와서 우글거리니까 그걸 차마 못 봤어. 못 보고 이렇게 견문질문 하고 가다가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땅에 묻어들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장례법이 시작이 됐다 그래. 장례법이. 그리고 이제 장례를 지내가지고 부모에게 무슨 달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옛날엔 그릇이 없으니까 땅에다가 무덤을 파가지고 땅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게 물을 부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차찬 대신 올리고 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릇도 만들어지고 또 그릇을 만들다 보니까 대나무를 사용해서 대나무 그릇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그릇도 굽고 이제 절차가 그렇게 부서진 기라.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비롯된 연고로 와준이 부말세 와라고 하는 것은 이 와자는 웅댕이 와자예요. 예, 웅댕이를 그릇을 해서 이자가 무슨 높을 존자로 읽으면 안 돼. 와준 그릇준자. 와준 그릇준자. 웅댕이를 파가지고 그릇을 사용한다 이 말이야. 웅댕이 알죠? 땅에 웅댕이 파가지고 물 넣는 거. 예. 와준이 부말세. 웅댕이를 그릇으로 해가지고서 손으로 퍼마실세. 부음이란 건 손으로 이렇게 퍼마신다 이 말이야. 그릇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지 보게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대나무로 만든 그릇들입니다. 변두도 대나무로 만든 그릇들이고 뇌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제사 지낼 때 올리는 모두 제기들인데 이건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웅댕이를 파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부흠 손으로 퍼서 마실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릇으로 떠가지고 먹고 그릇을 떠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게 변두 내작의 꾸밈을 하는 것은 위지 하이자 만들었다 이 말이야. 꾸밈을 만든 것은 소위 문지야라. 그것을 문체로 드러나게 했다. 사실 그릇이 없어도 손으로 퍼먹기 때문에 부시맨들은 다 그러잖아요. 손으로 퍼면 부시맨들 부시맨들 우리나라에 와서 돈 10,000원 주니까 화장실에 가지고 그냥 밑 닦아가지고 내삐다 근데 코 풀어버리고 부시맨이. 그러니까 옛날 상고 때에 상고 때 그릇이 없을 적에는 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손으로 퍼마시고 그래 했지만 실제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부모 제사를 지낼 때 그릇을 만들 때에는 손으로 떠서 할 수도 없고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또 만들어가지고 굽고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고려 청자니 뭐 이조 백자니 뭐니 다 그렇게 화려하게 된 것인데 원래 그 그릇 자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기라 변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밖으로 다 꾸민 것들이다 이 말이지 문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본래는 다 검일 뿐이라 검소할 뿐이다. 검소할 뿐이다. 그런 얘기. 상불가의 직행일세 장사 지낼 적에 가히 경정 감정을 똑바로 드러내지
드러내가지고서 직행 똑바로 행동에 옮길 수가 없을세. 가히 감정을 똑바로 해서 바로 행하지 못할세.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감정을 억제 못하고 그냥 동동 끌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어서는 안 되지. 옛날에는 그렇게 둥글었겠지.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감정 생각나는 대로 막 드러내는 걸 경정이라 그래. 직행이란 말은 행동을 그대로 옮긴다 이 말이야. 요즘은 지금 애인 죽을 때는 눈물 흘고 지금 부모 죽을 때는 눈물을 안 흘리대. 감정을 막 있는 대로 노출해 가지고 막 아이고 막 그래 운다 이 말이야. 저래 가지고는 상례법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들들은 이제 상주가 돼 가지고 위지 최마는 이 최라고 발음해. 최마는 이 삼배옷을 입고 그 삼배옷 입는데 자락자락 걷어 올려가지고 걷어 올리는 매듭이 있어요. 또 삼배옷을 입고 위에 또 뭘 새끼를 해가지고 삼배를 이렇게 둥에 매지요. 그런 제도로 상복을 입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육아의 이 상례에 대해서 책이 무려 한 권이 되고,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얘기에 또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 부모가 상고 때 돌아가시면은 막바로 울어 제껴 놓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상주는 상복을 입고 또 울음도 자제하고, 그래서 울음도 막 이래 안 오고 어이 이러고, 안동에서는 또 어이 울고, 손님 올 때 발자국 소리만 나면 그냥 그렇게 울고, 요 경상 이쪽 합천 쪽에는 어이 그래 울고. 그러니까 최마 상복옷을 삼배로 해버린 것이 최마라. 또 고경이라고 해서는 우는 곡조가 산만하게 그냥 막 어린애 울대끼 그렇게 동이 깨지는 소리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울어도 좀 그 점잖게 어이 그저 슬픈 모습을 얼굴에 많이 띄고. 지금 부모 죽기 전에 모두 머리 깎아버렸으니 그거 알겠나? 최마 고경의 숫자를 위지 만드는 것은 소위 절지하라. 그것을 절차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을 절제하게 한 즉석은 그 근본은, 최마 고경이 생기기 전에 근본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슬픈 모습, 그것이 바로 근본이다. 그런 얘기죠. 주세에 준나라가 쇠퇴해짐에 세상이 바야흐로 이문멸질이, 그러니까 삼가자들이 자기 부모 제사 지내는데도 천자 예약을 써가지고 밖으로 문체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실세 힘을 과시해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뺏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애가 어긋난 데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준나라가 쇠퇴해지고 춘추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칠국이 쟁패를 할 때인데, 공자는 춘추 말대 어른이다 보니까 이 준나라 때에 이 상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집대성이 되어 있었는데, 모두 이제 나라가 흔들리고 기강이 무너지고 대부들이 천자 예약을 도용해 가지고 음악도 천자 음악을 대부들이 사용하고 하니까 이제 공자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래요. 준나라가 준나라가 쇠퇴해짐에 세상이 바야흐로 문체로서 바탕을 멸해버린지라. 그런데도 인방이란 사람이 홀로 능히 애의 근본을 묻는 연고로 부자가 그 질문에 아름답게 여겨가지고서 고지이차라. 그 사람에게 이런 내용으로서 예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이 근본이고,
상례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이 근본이고 예의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것이 근본이다. 검소한 것 위에 예의가 살아나고 슬픈 것 위에 바로 장례를 지내는 그 모습이 문과 질 바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이 불여 저하지 무야니라. 오시왈 무는 고의 무자로 통형이라. 정자왈 이적도 차유 군장이니 불여 저하지 참남하야 반무상하지 분야라. 윤시왈 공자 상시지라니 탄지하라. 무는 비실무야라. 수유지나 불능진기도이라. 이적의 임금 있는 것이 저하에 모두 문란해 가지고서 상하에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런 뜻인데, 이런 그 공자님의 2500년 얘기들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동쪽 오랑캐, 동리, 북적, 서육, 남만, 그렇지? 그래서 한복판에 있는 중국은 자기를 하라 그래. 제하.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마자를 쓴 것은 크다는 뜻도 있고 화려하다는 뜻도 있고, 사실 중화민국이라 할 적에 옛날은 여러 마자를 썼어요. 여러 마자. 하라는 말은 빛나다는 뜻도 있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고 풍성하고 한없이 뻗쳐가고 한없이 창작하고 한없이 장엄하고 한없이 꾸며대는 것이 여름마자 뜻이요. 그러니까 저 오랑캐들도 임금이 있다 이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오랑캐들도 임금이 있어가지고 질서가 있는데, 우리 중국은 A지국이고 인예지를 숭상하는 우리 중국인데 상하이 예의가 없어가지고 문란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중국이 말만 중국이지 이적들보다 더 못하다, 어떤 의미로 해서는 그 소리요. 이적이 임금을 두고 사는 것이 제하가 중국이 없는 거와는 같지 않다. 없는 거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를 지키는 중국이 인의예지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근본 뿌리는 무시해버리고 밖으로 드러난 문체만 숭상해 가지고서 상하의 어떤 분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보다 이적이 인군을 두고 있는 질서가 더 낫다, 그런 뜻이라. 근데 이 글은 이 제하에 없는 거와는 같지 않다. 이적지 유군이 제하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만 중국이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적들 오랑캐보다도 더 못하다. 오랑캐는 배우지 못하고 변방 사람들이 이제 A가 없지만서도 거기는 인군 두고 질서라도 그래도 있지 않느냐. 인의예지를 숭상하는 중한민국이 이렇게 말하자면 상하의 분수가 없이 A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적보다도 더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공자님이 이런 소리를 한 것은 시세가 문란해 가지고서 예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없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시왈 무는 옛날에 무자로 통용이라, 없을 무자고 통용된다 이 말이죠. 무자. 정자왈 이적이 차유군장하니, 이족도 또한 임금과 어른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 이 말이야.
제하에 참남해가지고서, 참남이라면 저 앞에 외람댁에 이치를 거슬리는 그런 짓들 혼란해가지고서 도리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수가 없는 거와 같지 않다. 그보다 낫다 이 말이죠. 예. 윤씨왈 군자가 상시진하니 탄지하라. 공자가 때가 그 시질환을 아프게 여겨가지고서 때의 그 문란한 것을 아프게 해가지고 탄지 그것을 탄식하는 것이다. 무는 실로 얻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임금이 얻는 것은 아니지요. 있지만서도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이겠지. 무는 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임금이 있기는 있지만 능히 그 도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있기는 있으나 능히 그 도를 다하지 못할 뿐이라.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그 도를 다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일진데는 이적도 임금과 신하가 거기에서도 다 그 사이도 존재하다 이 말이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라는 의미가 이적보다도 더 못한 의미지 않겠느냐. 예의 없는 나라는 있어도 의미가 없다. 존재가치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의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누주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다. 계시가 여 태산이러니 자위 염류알 여 불능구여아 대왈 불능이로소이다. 자왈 오호라 칭이 태산이 불여 임방호아. 여는 제명이요 태산은 삼명이니 제노지라. 예의 제후가 제복내 산천이니 계시 제지는 참야라. 염류는 공자 제자니 명은 구라. 염구지약이 저 면학편에 나오지? 에? 안년냐고 같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중도 폐지한다고 금년은 핵이라고 끝비리다고 그 나오지? 고 염구라 이 사람이. 명은 구라. 시위 계시되라. 구는 이 구기하며 참절지제라. 오호는 탄사라. 언신 불양 비례니 요 계시 지기 무익이 자지요 우진 임방이 염류야라. 범시왈 염류가 종 계시하니 부작이 불지기 불가 고야리요마는 연이 성인은 불경절인 하사 진기지심하시니 안지 염류지 불능구와 계시지 불가간야리요 기 불능정적 미임방하야 이명태산지 불가문이 시역 교회지도야라. 계시가 저 앞에 계시 삼가자들 계시가 태산에다가 여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여자가 아니고 여제의 여자입니다. 태산에 제사 지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암사 주지스님이 불령산에 제사 지내는 것을 여제 지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는 나그네 여자가 아니고 그 산에다가 산천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여제라 그래요. 근데 이 여제는 천자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천자 밑에 제후국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 산천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그게 여제입니다. 그러면은 제후가 지내는 여제를 제후 밑에 대부가 지내면은 그 예에 어긋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계시라는 사람이 또 제후가 지내는 여제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공자님이 앞으로 저 사람을 놔두면은 임금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나라를 뺏어가지고 참난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애악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뭘 못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세 사람 중에 계시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참 다 구비하시고 일체지가 갖추신 어른이지만 자기 사촌 동생 제받을 딸은 어쩔 수 없었잖아요. 공자님도 세상에 나왔지만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하고 만날 그저 시비가 많았어요. 나도 꼴보기 싫은 사람은 좀 있으면 나도 진치가 좀 됐을 텐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계시가 태산의 여제를 지낼세 공자가 위 염류할 그거 자꾸 주니까 오줌만 나온다. 뭐 화끈한 거 없냐? 응? 그래 좀 흥이 나야 좀 하지. 염류할 공자께서 염류에게 일려가로되 여 불능구여아 네가 능히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느냐. 그 사람이 여제를 지낸다 하는 건 그 사람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밑에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여제 못 지내게 똑바로 가르쳐줘라 이거야. 에? 산천에 지내는 여제는 제후가 지내는 여제인데 대부가 여제를 지내서 되느냐. 너는 그 밑에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그걸 간을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염구와 가로되 대활 불능이로소이다. 그것이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데 매우 약합니다. 같이 야합을 하니까 그러지 염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공자가 이 염구를 또 저걸 죽여야 된다고 성토대회를 열고 그랬어. 자기 상자 뛴다고, 자기 상자 뛴다고 성토대를 하고 그랬어. 얼마나 개씨가 밉던지. 자활 오호라. 끝났구나. 오호라. 증이 태산이 불여 임방어와 일찍이 태산이 임방이란 사람보다 임방이야 같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태산이라는 산에다가 여제를 지내는데 태산이란 산은 영험이 있는 산이고 굉장한 산이라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산이 태산이죠. 태산 화산. 그러면은 제후가 제사를 지내야 태산 귀신이 제사를 받아먹지. 대부가 지낸다고 그거 받아먹겠어? 안 받아먹지. 그렇지. 예, 배고프면 배고픈과 아무 관계없어. 정성을 보는 것이지. 그러면은 저 앞에 예의를 묻는 태산 귀신이 쫄대기 임방이보다도 못하겠느냐 이 말이야. 막말로 해보자면 계시가 태산에 지낸 것은 지 죽이는 일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에이? 그런데도 이놈아 계시에 대해서 한마디 못해? 매우 화가 많이 났죠. 공자님이. 공자님은 사람들에게 춘춤할 때 누구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이라고, 일체중생이 계유불성이라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설하신 열반경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자님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이다. 인은 내가 하고자 하면 인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까 그 당시에 모두 벼슬아시다리 상가지구라 초상난 집의 개새끼 같은 놈이다. 공자님은 그렇게 욕을 해. 에이? 사람 죽으면 뭐 뺐다고 많이 먹으려고 개가 동느끼가 그 초상집에 다 몰려들잖아. 에이? 사람이 쫓아내고 발로 차도 꾀갱 하면서 또 몰려든다. 공자님 행색이 그렇다 그래. 에이?
그런 소리 하면 너무 박하겠지, 성인한테. 예. 그 시세가 그렇게 된기라. 연은 제 이름이라. 태산은 산의 이름인데 노나라지의 땅에 있다. 예의 제후가 봉안 내 산천에다, 봉내 산천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계시가 그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참이라 외람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염류는 공자 제자인데 이름이 구라. 그때에 제시의 제상이 됐다. 제상은 요즘 호텔 지면 그 지배인 있죠. 제상은 요즘 지배인 택이라. 지배인. 대부 밑에 심부름하고 총 살림을 관장하는 지배인으로 보면 돼. 공자님 제자가 왜 인의의 지배인 제자가 계시 제상이 됐는고? 공자님 애미기려고 이제 그렇겠지. 구는 이 구기하며 참절지제라. 그 참절하는 죄에 빠진 것을 구제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럽니다. 그런 말이다. 위구 그 참절지제에 대해서 빠진 것을 구제하라는 말이다. 태산 제사 지내봐야 아무 영음 없고 도리어 해만 오는 것이니까 그 못 지내게 하라. 실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계시는 꼭꼭 지내죠. 오호는 한탄하는 말이다. 마로되 귀신은 불량 비례니, 비례해서 제사 지는 그런 것은 불량 먹지를 안 해. 주인, 해당되는 주인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귀신이 그 제사를 받아 먹지. 주인도 아닌 것이 와서 객이 와서 끄떡거리고 제사 지낸다 하면 귀신이 받아 먹겠어? 자식이 제사를 지내야 부모가 제사를 받아 먹지. 남이 지낸 제사를 부모가 받아 먹겠어? 그렇게 귀신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잖아. 응? 태산 제사는 제후가 지내야 태산 귀신이 제사를 받아 먹는 것이지. 제후가 지내지 않고 대부가 와서 태산 제사를 여제를 올리니 태산 귀신이 그 죄를 받아 먹겠느냐 이 말이야. 귀신이란 것은 비례의 죄는 불량 먹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요즘 아마 또 다 받아 먹을 거야 아마. 불량 비례라. 비례. 얘가 아닌 제사는 불량 먹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요 계시 뭐뭐 하고자 했다. 계시에게 지기 무익이 제사 지내봐야 그 이익이 없는 줄 알게 해서 스스로 그치게 하고, 스스로 그치게 하고 못 지내고, 또 진 임방하야, 임방이란 얘기를 끝이 난 것은 임방이란 사람을 나서 가지고, 야 임방이란 사람도 내 제자도 아니고 그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 예외 근본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는 내 밑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인의 학문을 연구한 녀석인데 염류한테 하는 소리죠. 그 소리를 이놈아 네 주인에게 못해. 그러니까 임방을 나서 가지고서 염류를 꾸짖었다 그런 얘기요. 이해가 됩니까? 대답만 하지 말고 참으로 알아야 돼. 범시왈 염류가 종 계시하니 계시를 쫓아다니니. 이거 잘 해놔도 우리 부처님 경전 보기 쉬워 이런 것들. 범시왈 염류가 계시를 쫓아다니니 부자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지 존칭을 부자라 그러죠. 공자께서, 부자께서 키 불지기 불가고하리요. 어찌 그 가히 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으리요. 많은
고해봐야 염류 얘기 계시가 안 들은 거 공자님도 잘 안다 이 말이야. 알아. 얘기해봐야 안 들어줄 놈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인은 불경절이나사 성인이라는 그런 어른은 가볍게 사람으로 절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지. 절교지를 아니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니 저놈을 얘기해봐야 안 들어줄 놈이질 뻔히 알지만 그걸로써 염류와 계시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산 귀신이 비례 쟤는 안 먹는다는 얘기, 인방이도 얘를 아는데 계시니가 인방이보다 더 나은 놈이 염구를 따라다니냐, 이런 좌우의 측면 공격을 해가지고 어쩌든지 계시 저것을 깨우치게 해서 얘가 아닌 제사, 그런 어떤 어긋나는 짓은 못하게 공자님이 하시는 것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싫다고 그냥 꼴 보기 싫다고 안 본다고 안 하시고 끝까지 사람을 제도하려는 그런 마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도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초상집에 개새끼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야. 사람 치긴다 참. 요즘 스님들도 그러지. 저놈은 나 끝났어. 난 저놈 안 봐. 그 스님 소리가 아니야. 나는 저놈하고 안 보려고 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 저놈이 없어서 참여하면 나는 또 받을 거야. 속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박절하게 하는 것은 그 성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지. 염류도 믿고 계시도 믿지만 공자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인방이 얘기라든가 여산의 귀신 얘기를 해가지고서 꼭 깨우치게 알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사람한테 절교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끝까지 자기 마음을 극진히 다하시니 안지 염류지 불능구와 어찌 또 염류라는 사람이 능히 계시를 구하지 못하는 거와 계시라는 그런 존재는 가히 간할 수도 없다는 위라고 안지 꼭딱실히 알았겠으리요. 꼭 그렇게 사람 취급은 안 했을 것이다. 저놈은 도저히 구한할 수 없는 놈이다. 저놈은 이 얘기 한마디도 걸 수 없는 놈이다. 저놈은 아주 그냥 참남죄 그런 나쁜 짓거리 하기 위해서 철면피 놈이다. 이렇게 취급 안 한다. 꼭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야. 꼭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 이게 이제 소중한 기라. 그렇지만 현실이 이미 능히 똑바로 잡지 못한 저놈들이 꼭 나쁜 놈이라고 해서 채쳐 놀 수가 없는데 현실은 전혀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성인은 그 사람들을 절교 안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해준다 이 말이야. 현실은 이미 능히 바로잡아주지 못한 즉석은 미인방하야. 인방이의 애의 근본이 척과, 말하자면은 그 척과 척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인방 얘기를 해가지고 인방의 질문을 아름답게 여겨서 태산의 귀신은 가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공자님이 밝혀주시니, 이 공자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또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도다. 이것도 한 가지 사람을 가리키는 법도다. 꼭 그 본인을 앞에다 앉혀놓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 얘기가 돌아갈 수 있는 얘기를 인방이란 사람을 나서가지고서 그렇게 측면으로 그 말이 전해주도록 말씀하신 것도, 이것도 제자를 모든 벼슬한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 이해가 돼요? 상자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상자 도반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요즘은 상자가고 막 저는 띄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요. 저도
떨어지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버린다 그래. 웃는 것 보니까 그런 마음이 모두 있는가 봐. 또 이해관계되는 거 자왈 군자는 군자 무소쟁이하나 군자 무소쟁이하나 필야 사혼저 의병이 승하야 하이 음하나니 기쟁야 군자니라. 자왈 군자 무소쟁이하나 필야 사혼저 의병이 승하야 하이 음하나니 기쟁야 군자니라. 의병이 승자는 대사례지 예에 우진 삼읍이 후에 승당야요. 하이음은 이사필읍강하야 이사충우 개강이라가 승자는 내의 불승자 하야 승취치 입음냐라. 군자 공선하야 풀여인쟁이나 유어 사이 후에 군자 공선하야 풀여인쟁이요 유어 사이 후에 유쟁이나 연이나 기쟁이야 옹용읍선이 내 여차적 기쟁야 군자의 비약 소인지 쟁야니라. 이 논어에서는 군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해서 사는 분, 자기 몸을 내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사는 분, 임금을 위해서 충신을 다하는 분, 마침 우리 얘기할 적에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의 지와 같다. 그렇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국가를 위해서 공을 위해서 인을 위해서 사는 군자들은 무소쟁이라. 서로 상대방하고 다투는 일이 없다. 싸움 안 한다 이 말이야. 요즘 뭐 서로 요즘 TV 토론에 보면 막 모략중상 했었고 하는데 그 군자가 아니라. 근데 군자는 무소쟁이라. 필야 사혼자 활 쏘는 것 가지고 다툰다. 그렇지만 그 다투는 의미가 매우 공손하고 매우 화기애애하고 매우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소인들이 이끄다고 치고받고 고소하고 뭐하고 그런 싸움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야. 차비 달라고 해가지고 객스님들 막 주지 패고 막 저 어디 비구인 스님들에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차비 안 줬더만 이불에 똥 싸놓고 가버리고 뭐 그런다고. 응? 군자는 다툰 바가 없지만 필야 사원적 끝내는 화살 쏘는 것으로서 다툼질을 한다. 읍양이 승하야 읍하고 사양에서 올라가서 사선대에 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선대에 올라가서 그리고 화살을 쏘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서 이긴 자는 내려와서 읍을 하고 있는데 진 사람은 다시 사선대에 올라가서 벌주를 한 잔 먹는 거 그것이 이제 군자 싸움이라 그게 매우 그렇게 화살을 쏘는데 그렇게 승자를 그렇게 가려요. 그 얘기라. 그러니까 하이 음하나니 그 싸우는 것이 그 쟁야 군자다우니라. 군자답다. 그러니 군자하면은 명사, 군자답다 하면은 형용사. 그렇게 새겨줘야 되지. 앞에 군자란 말이 앞에 가지고 주어가 돼가지고 명사가 되면 군자는 이러지만
문장 맨 밑에 들었잖아. 군자답다. 군자스럽다. 읍양이 승자는 읍해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사선대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대사지례에 옛날에 대사지례 책자에 보면은 화살 쏘는 절차의 의식이 굉장히 문헌으로 많습니다. 우진 삼읍이 짝지어 나가서 3번 읍하고 남쪽으로 둘이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선대에 오르기 전에 한 사람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 이쪽으로 가는데 남쪽에다 읍하고 북쪽에다 읍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3번 읍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화살을 쏘고 나서 내려와서 관역이 누가 맞았느냐 하면은 이긴 사람은 읍을 하고 기다리고 진 사람은 다시 사선대에 올라가서 이제 벌주를 한 잔 마시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매우 그 화기애애하고 조용하고 법도에 법이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군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들이 이 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그런 싸움하고는 다르다. 군자는 싸움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화살을 싸울 때 서로 경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싸운다고 볼 수가 있고 경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경쟁이야말로 그렇게 공손하고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짝지어 나가서 3번 읍해간 후에 당에 오름이라. 내려와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아 마치고 읍파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짝지들을 기다렸다가 모든 짝지들이 다 내려옴을 기다렸다가 승자는 이에 불승자에게 읍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벌주 잡수시오. 승자가 읍을 한단 말이야. 불승자 이기지 못한 사람께 읍을 하게 되면은 불승자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잔을 취해가지고 서서 술을 마시고 벌주 마시고 내려온다. 군자는 공손해서 불여인정이라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를 안 해. 오직 화살을 쏘음에 의해 가지고 나서 그 후에 서로 시비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후에 다툼이 있으나 그러나 그 다투는 것이 옥룡읍손이 내 여차하니 옥룡이라는 것은 매우 화기애애한 거고 읍손이라는 건 서로 읍하고 손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옥룡읍손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진다. 그런 얘기죠. 이 것을 다투는 소인의 얼굴에는 이런 얼굴이 나타나지 않지요. 옥룡읍손의 읍손이 내 여차적 이와 같은 즉석은 그 다툼이 군자답고 또한 소인의 다툼과는 같지 않다. 군자 밑에 말이 자가 나오니까 이건 군자를 명사를 형용사화 해가지고 군다답고 그리고 소인의 다툼과는 같지 않다. 그런 얘기. 우리나라 이창호가 벌써 시간 다 됐어? 그만하고 싶어? 응? 졸았어? 응? 피곤하니까 그래. 살림산다. 그럼 못 본 척해 그건. 우리나라 이창호가 세계적인 기사인데 22살인데 그놈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조주스님 죽어서 된 것 같아. 어떻게 침착하든지 이창호 22살 먹은 놈 바둑 9단 바둑 중국 10억이 넘는 중국의 그 기사들 높은 기사들 이창호가 중국에 가서 다 죽이는데 아무 표정이 없어 그놈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창호 보고 중국 사람 기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없느냐 이거야. 응?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기라. 그래도 이창호는 표적이 없어. 아무 표정이 없어. 22살 먹은 게. 그래 이제 중국의 기자들이 어디 텔레비에 좀 나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니까 그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또 그래. 우리나라 박찬호는 안 그렇대. 오늘 내일 죽을 값에 오늘 막 온갖 짓 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참 못 써요. 그걸 가지고 장사해보겠다고 별별 짓 다 하고 그 천하 못 쓰니 바닥이 드러난 짓이라. 뿌리가 없는 나라라. 그런 나라. 그건 냄비과라 그게. 예. 그 팍 사그라지고. 예. 예? 그 이창호 그놈이 텔레비 좀 나오자 그러니까 그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고. 나 같으면 나가겠더구만이. 그래가지고 일본 기사, 중국 기사들이 어린 그 이창호 바둑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창호가 하는 소리가 이 머리를 뜩뜩 긁고 내 바둑은 초반하고 중반에 허점이 많은데 어쩌려고 내 바둑 연구하는 거 모르겠다고. 그렇게 최고의 참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하기재 신산이라 귀신 계산 신산이라 그래요. 신산이면서도 초반에 중반에 내 바둑이 약점이 많은데 어쩌려고 연구하는 거 굴칸닥해. 그게 그런 것도 골치 아픈 모양인가 봐. 그게 더 골치 아픈 기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장래가 있으면은 덮어주고 말이 없고 그냥 조금 이상한 거 나면 손을 들고 방송에 떠들었다 사그라지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짓말 잘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거만 우리나라. 그래서 IMF인가 IMF인가 지라는가 돈 빚는 그거 그 약조에 거짓말 하지 마라. 무려 그 8번이나 들어갔다 그래.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 짓이야. 스님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우리 상자들한테. 예. 거짓말 잘하는 나라 우리가 전락이 돼. 우리나라 사람 말을 안 믿는답니다. 예. 우리는 거짓말 안 해야지. 이창호 같은 사람이 필요해. 예. 박창호는 그거 돈 좀 벌었다고 그냥 온갖 데 까디비고 뭐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 냄비과라니까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는 민족 같아. 좀 은은하니 좀 담아두고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좀 웅큼하니 예? 안 돼. 그래. 군자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살 싸움으로 그렇게 다투는데 다툼의 그 진행 자체가 옹용읍선이 내 여차하니 소인들이 이 끝하고 벼슬자리 가지고 이 끝 가지고 다투는 그런 소인들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하문할 교소천해며 미목변해여 소위위현해라 하니 하이야니꼬 자하문할